우리 조합 수디들 문제풀이를 해보는데, 얘들아, 번호가 이제 21번하고 23번, 25번, 26번이 나왔다. 그치? 오케이? 근데 21번 문제는 있잖아. 사실상 21번 문제는, 여러분들 21번 문제 읽어봐봐. 오케이? 예, 문제 읽어보시고, 그 문제는 사실상 이 7번 문제하고 사실상 똑같아. 7번 문제가 어떻게 나있어? 7층짜리 건물의 1층에서 7명이 승강기를 함께 탄 후 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3개 층에서 2명, 3명이 내리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지. 맞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결했냐면 2명, 3명으로 일단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분할을 한 거지. 분할을 해서 실제로 1층에서 탔으니까 1층에서 내리지는 않을 거니까 2층부터 7층까지 여기에다가 내리는 것을 배정을 해줬지. 분배를 해줬지. 이해되니 얘들아? 이 6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세 정류장 A, B, C를 순서대로 경유하는데 세 개의 정류장 A, B, C 중에서 2개의 정류장에 승객이 모두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 됐습니까? 이게 21번 문제인데 이 21번 문제가 7번 문제하고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앞쪽의 흐름은 똑같니? 똑같지 않니 얘들아? 그지? 전체 정원이 6명으로 바뀌었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자체가 엘리베이터에서 버스의 정류장으로 바뀐 거야. 맞니? 오케이? 그리고 그 3개의 정류장 중에서 2개의 정류장에 이제 내리는, 우리가 예전엔 6개 층에서 3개 층에서 내리는 이런 상황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3개의 정류장에서 2개 곳에서 내리는 이 상황을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7번 문제는 몇 명으로 2명, 3명으로 됐습니까? 완벽히 이제 몇 명씩 내리는지를 지정을 해줬다라고 하면 21번 문제는 그렇지 않지. 됐어?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맞는 거겠어? 몇 명씩 내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케이스로 잡아서 분류를 해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는 거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리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내리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잡아서 가장 적고 가장 많은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몇 명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겠니, 얘들아? 1명과 5명으로 분류를 해서 분할을 하는 거지. 오케이? 이거를 배열한다는 소리는 무엇이냐 얘들아? 저 3개의 정류장 중에서 어디에 과연 내릴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명, 5명으로 분할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내리게끔 해줘야 되겠지. 그럼 두 번째 어떤 게 있겠니 얘들? 1명, 5명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2명? 네, 4명이 있겠죠. 2명, 4명 분할을 해서 배열을 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방법이 있겠니 얘들아? 세 번째 3명 으로 가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해보면 7번 문제와 사실상 상황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일단은 1명, 5명으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의 수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지. 그게 무엇이니? 6 컴비네이션 1 곱하기 나머지 5개 중에서 5명이 아니까 5 컴비네이션 5. 됐습니까? 됐어? 몇백 분의 1로 나누는 일은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사이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의 그룹이 완성이 됐냐면 2개의 그룹이 완성이 됐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개의 그룹을 3개의 정류장에서 내리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됐어요? 이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미 그룹 자체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6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개의 그룹이 있는 거지. 그 2개의 그룹이 A, B, C 3개의 정류장에서 내린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손에 쥔 그룹이 내릴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겠고 3가지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A, B, C 중에서 3가지. 이해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에 쥔 그룹이 내릴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2가지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처음에 3가지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 6, 3, 2니까 이쪽이 일단 36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일단 분할을 해보도록 하자. 그럼 분할을 해보면
6 컨비네이션 2 곱하기 나머지 4명에서 또 하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4 곱하기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몇 개의 그룹이 있는 거야? 2개의 그룹이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나누게끔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첫 번째 그룹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는 2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6C2는 이때 얼마냐면 6C2 빠르게 계산해보면 6, 5, 30을 반으로 하니까 15죠. 곱하기 6 이렇게 되니까 얼마니 얘들아? 90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3명 3명으로 분할해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3명 3명으로 분할을 하면 6 컨비네이션 3 그 다음에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 이게 끝이야? 아니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200분의 1이 있어야 돼. 200분의 1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고 이 뒤에는 또 뭘 곱해야 되겠어? 3 곱하기 2를 곱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니? 역시 이제 그 그룹 자체가 나눠지는 수는 똑같잖아? 됐어. 그래서 계산을 마저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니? 3, 2, 1에다가 6, 5, 4 이렇게 돼 있고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얼마? 6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약분하고 요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2고 두 개 합하면 10이니까 이게 60이겠지.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정답은 무엇이 되겠니? 찾고자 하는 정답은 이들 3가지의 합. 그래서 36 더하기 얼마? 90 더하기 얼마? 60. 이게 이제 150이고 거기다 36을 더하니까 186까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됐어요? 문제의 응용은 케이스 분류에서 시작한다. 잊지 말아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2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23번. 23번. 여러분들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검은 구슬 5개와 흰 구슬 2개를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모두 넣는 방법의 가지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 비어있는 상자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거 얘들아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야. 왜냐면 절반만 있다라고 생각하자. 무슨 얘기냐면 크기가 같은 구슬 5개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다른 세 상자에다가 넣기 위한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그건 어떻게 되겠니? 크기가 같은 검은 구슬 5개를 세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 이거 모르겠어? 3H 오겠지. 맞니 얘들아? 상자를 이제 역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맞지? 상자를 총 몇 번 선택한다? 구슬 5개를 넣기 위해서 몇 번 선택한다? 5번을 선택한다. 됐습니까? 네. 이해되니 얘들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 써있는 것처럼 상자가 비어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맞니 얘들아? 그 얘기는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같은 상자를 계속해서 선택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크기가 모양이 완전히 같은. 됐어요? 구슬 5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자를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상자에다가 이렇게 첫 번째 상자에다가 쏘리 크기와 모양이 같은 구슬 5개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그냥 예시로 지금 원래는 상자 5개가 있는데 상자가 2개가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시로 3개, 2개를 배열을 할 텐데 알겠습니까? 이때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는 이런 순서로 가거나 알겠습니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여기다 3개를 모두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2개를 채우거나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같은 경우겠어? 다른 경우겠어? 같은 경우겠지.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그 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는지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까지 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됐어요? 됐지? 상자 3개 중에서 몇 번 선택한다? 5번 선택한다. 이때 중복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그때 그 선택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3H5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앞쪽만 하면 3H5 됐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구슬 2개를 흰 구슬 2개를 그럼 이건 좀 따로 해야 되겠지. 앞에 건 검은 구슬이고 뒤에 건 흰 구슬이니까 맞니? 그럼 흰 구슬 2개를 이 크기 그 상자 3개에다가 집어넣는 방법 얼마이겠어? 3H2겠지. 맞니 얘들아?
몇 개 중에서 고르는 거야? 상자가 3개니까 상자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3개 중에서 고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3개 중에서 몇 번을 고르면 돼? 구술이 2개라서 2번 고르면 된다.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3H. 오케이, 그럼 정답은 뭐겠어? 이들을 곱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HO가 어떻게 되겠어요? 2개 더한 거 8에서 1 뺀 거 7 컨비네이션 5.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한 거에서 1 뺀 거니까 4 컨비네이션 2입니다. 이건 7 컨비네이션 2랑 똑같으니까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요렇게 약분하시면 3, 요렇게 2 이렇게 되니까 앞쪽은 3, 7에 21, 뒤쪽은 2, 3은 6. 오케이, 6, 1은 6, 6, 22, 126까지. 이게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25번. 아, 나 진짜. 누구야, 25번? 증명사람 누구야? 동현아, 너냐? 야, 25번 문제는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준 앞에 있는 예제 문제와 똑같은 거잖아. 선생님이 여기다 집어넣은 자체가 우리가 그때 배웠던 그것이 평가원에도 나왔다, 이런 목적으로 집어넣는 건데 아무런 변형도 없고 이렇게 등호가 있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본창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네. 얘도 질문 대상이네. 모르네. 상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니? 7개 미리 뭐 정해두면. 아, 나 환장하겠네. 7H 얼마? 이건 바로 나와야지. 중복조합의 수다. 상준아, 기억나냐? 아이씨, 복습해. 26번. 그치? 26번. A 1, 2, 3, 4, 5, 6에서 A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요거에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이때 F6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나 A의 두 번수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거나 같다. 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얘들아, 문제 잘 이해해 보도록 하자. 일단 여기까지 말해서 A에서 A로의 함수 중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여기서 말하는 함수 F라는 것은, 쏘는 집합도 무엇이고? A이고. 됐습니까? 예, 맞는 집합도 무엇이다, 얘들아? A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가 있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얘들아, 잘 봐봐봐. 얘들아, 나 조건만 있으면 이건 무슨 조합을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중복 조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실제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제한 조건이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 얘들아, F6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함수값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위로 찍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알겠어? 그럼 얘들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F6이 여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봐. F6이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 찍힌 경우에 대해서 상상을 해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 얘기는 무엇이니, 얘들아? 여기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숫자에 대한 함수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에 대한 함수값보다는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5에 대한 함수값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쪽에서 5나 6을 고를 수가 있겠어? 아니겠지. 됐어? 여기 있는 1, 2, 3, 4, 5 여기 있는 모든 숫자에 대해서 5나 6의 함수값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아니란 말이야. 됐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6에 대한 함수값이 4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만약에 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나머지에 대한 함수값들은 5와 6을 선택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의 결론은 무엇이니?
얘네 두 개는 선택하지 못하고 어떤 것 중에 선택해야 돼? 1, 2, 3, 4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맞니 얘들아? 그것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선택을 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은 들어갔기 때문에 5개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으로 해서 중복 조합을 쓰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나오겠지.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또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6에 대한 함수값이 꼭 4만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구도 있을 수 있어. 3, 2, 1도 있을 수 있는데 3에 대해서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3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번엔 어떤 숫자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소리야? 4, 5, 6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소리고 1, 2, 3 중에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나 조건을 이용한 만족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겠니 얘들아? 이거? 6이 어떤 함수값을 갖는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됐습니까? 따라서 해결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케이스로 분류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케이스로 분류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단순한 것부터 하자. 만약에 F6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이면? 1이면 됐어요? 그러니까 6에 대한 함수값이 1이면 여기 나머지에 있는 5개 모두 누구를 찍어야 될 수밖에 없니? 1을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됐지? 두 번째. 6에 대한 함수값이 만약에 2라고 한다라고 하면 6에 대한 함수값이 만약에 2라고 한다라고 하면 됐습니까? 우리는 3, 4, 5, 6을 선택할 수 없고 요거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때 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두 개 중에서 중복 조합을 이용하여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몇 번 골라야 되겠느냐? 정의역이 지금 6개라서 6개가 아니에요. 몇 번 골라야 되니 얘들아? 5번. 왜? 6에 대한 함수값은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들만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맞니? 오케이. 그래서 몇 번 골라야 되니 얘들아? 5번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거 잊지 말도록 하자.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6에 대한 함수값이 만약에 3이라고 하면 계산 좀 이따가 하도록 하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6에 대한 함수값이 3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몇 개 중에서 골라야 되니? 3개 중에서 골라야 되지. 3개 중에서 중복을 고려하여 조합의 수를 생각하는데 몇 번 골라? 5번을 골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몇 가지 안 되잖아. 네 번째 정도면. 그래 안 그래? 뭐 이 정도 가지고 많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수능 보는데 오케이? 좋은 결과를 당연히 낼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6이 4를 고를 때는 4가지 중에서 중복을 고려하여 생각하면 되겠고 몇 번 골라야 되냐면 5번 골라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것들의 합인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계산 마무리하면 자, 요거는 누구냐? 합친 거 7에다가 하나 빼니까 6 컨비네이션 5. 6 컨비네이션 1이랑 똑같으니까 6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3H5는 합친 거 8에서 하나 빼니까 7 컨비네이션 5. 그러니까 그 7 컨비네이션 2랑 똑같아서 2, 1, 7, 6에 3, 7에 21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합치면 9고 하나 빼야 되니까 8 컨비네이션 5고 이건 누구랑 똑같아? 8 컨비네이션 3이랑 똑같아. 그래서 3, 2, 1, 8, 7, 6, 4 사라지면 몇 가지? 56가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무엇이니? 1 더하기 6 더하기 21 더하기 얼마? 56. 이걸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계산하면 77이야. 요게 7이니 84. 다시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알겠어요? 오케이? 기초적인 거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것을 선생님이 철저히 분리를 해줬기 때문에 얘들아 기초적인 거 선생님이 문제 유형까지도 파악해야지 우리가 공부가 제대로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맞지? 네. 수업만 들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반드시 자기일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파트를 2개로 나눠서 너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됐죠? 기초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 어떤 것이 기본이 되느냐까지를 절대적으로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네, 졸린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